예컨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만약에 그 이사회에서 해임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계속 언론인을 하셨겠죠? 아마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아마 다뤘겠죠. 예. 그때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2014년에 어떻게 해서 갑자기 해임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까? 정윤회 문건은 이제 사실은 11월 28일 첫 보도라고 보도였죠. 하는데 첫 예. 보도가 25일입니다. 25, 26 두 번이 더 있었어요. 그 앞에 보도가. 네. 근데 그 보도는 정윤회 문건이 포함이 안 됐고 그냥 일반적인 기사로 톱 기사로 나갔었죠. 그때부터 이제 이미 뭐 청와대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었고 뭐 기자들한테 뭐 여러 가지 확인 전화도 네. 들어갔었고 저한테도 뭐 어떻게 이렇게 풍문을 듣고 기사를 쓸 수 있나 그래서 아니, 청와대가 직접 사장님께 전화를 했던가요? 전화했었죠.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 홍보수석이 전화를 했죠. 홍보수석이, 그래서 예. 뭐 아는 사이니까 같은 뭐 언론인이고 또 네, 기자 네, 출신, 예, 예. 기자 생활도 같이 했던 분이니까 전화 와서 아 이거는 우리 기자들이 문건을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서 그 팩트 중심으로 기사를 쓴 거다. 절대 이거 풍문이 아니다. 그리고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해라. 와서 사회부장도 만나고 편집국장도 만나고 다 해명해서 네. 우리 충분히 반영해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알아보니까 네. 그 홍수석도 모르고 있다가 알아보니까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그때 이제 황정미 편집국장이 일부 이제 기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건을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문건을 좀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팩트니까. 네, 네. 우리가 이게 추측이나 낭설을 가지 어디 뭐 그야말로 뭐 찌라시 갖고 쓰는 게 아니니까 청와대 문건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니까 네, 네. 이거 좀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좀 지우고 네. 좀 공개해라. 그래서 아마 이제 시커멓게 이렇게 예, 이제 지워가지고. 지워가지고 보도된 건 아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뒤에 이제 그 사실 문건이 3개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2건이 보고 공개가 됐잖아요. 세계일보에서. 예, 예. 근데 그때 당시 한 건만 공개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세계일보가 갖고 있었던 것은 3건의 문건이라는 거죠. 정윤의 최순실 문건은 3건이고 3건. 나머지 8건이 더 있어요. 예. 다른 사안. 다른 사안. 예. 다른 사람. 그건 앞으로 세계일보가 공개를 하겠죠. 그 사안은 또 지금 공개하지 않은 게 8건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건이 더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네. 그 중은 뭐 사실 최순실 정윤회 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세계일보가 지금 갖고 있는 8건의 문건 중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최순실 정윤회 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온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거 더 아마 있다. 보도되면 이건 뭐 입법 사법 행정이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니까. 그러면은 세계일보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근본이 흔들릴까봐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특종 보도를? 이건 사실은 너무 국가가 이렇게 되면 네. 국가 자체가 예. 대외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예. 이게 대한민국이 저게 나라냐 지금 뭐 광화문에서만 이게 나라냐는 게 네, 아니라 네.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에서 예. 뭐 192개 유엔 가입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나라냐 이런 그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그 뭐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만 봤을 때는 그래요.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앞서 해임을 당하게 되셨습니까 여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걸 쓸 것 같아서 해임을 했구만요. 그렇죠. 답이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 청와대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세계일보가 갖고 있다는 건 예, 다 알고 갖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아 이걸 그러면 하나씩 양파 껍질도 벗기면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그때 이제 탄핵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거는 핵심이 결국은 예. 주한규 사장이다. 예. 사장을 이제 제거해야만이 예. 저거를 뭐 중단시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렇군요. 지금 한 건만 가지고도 2014년 십상시 파문으로 난리가 났었고 그렇죠. 최근에 2건이 공개가 됐고 나머지 8건 저희가 이제 세계일보 앞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쓰겠습니다. 예. 세계일보가 못 쓰면 저희라도 써야죠. 예.
8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그 문건 제목은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제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목 하면 다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목 이야기할 그래도 수는 뭐 구체적으로 문건은 보지 않았으니까 뭐 8개는 다 말씀을 못 해주시더라도 기억나는 거 일부만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 중에 국민들이 지금 매우 궁금해하고 저희 방송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요. 8건만 있다 하고 그냥 가시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내일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말씀해 주실 때까지 매일 출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하나 정도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그냥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또 다른 사소한 비리도 있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크게 이렇게 영향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사안이 있는 거죠. 네. 뭐 정윤회 최순실 문건, 또 대통령 주변 사람들 비리 문건,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문건, 다른 문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이게 다 청와대 문건이라는 거죠. 박관천 경정이 작성하고 종천 비서, 공직기관 비서관이 알고 있는. 알고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했고 네. 그 보고가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네. 대통령은 뭐 묵묵부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 그 문건입니다. 청와대 문건 8건이 더 있다. 세계일보에. 그렇지만 이것은 공개되는 순간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마비되고 전 세계 UN 192개국, 유엔에 가입한 192개국이 저게 나라냐, 저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할 수준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혹시 시청자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우리 조사장님께서 또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면서 하나하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대통령 계속 안 물러난다고 하니까 정도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드라마 야동까지 나와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국민들의 말초적인 막 이런 것까지 자극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좀 저희가 인터뷰 과정에서 제가 좀 마음을 좀 조사장님의 마음을 좀 열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4년 11월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팟짱이 당시에 이거를 날마다 저희가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요. 세계일보를 읽어드렸어요. 그랬을 때 세계일보를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팟캐스트 1위를 저희가 매일 했습니다. 그때 조회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그 파괴력이 대단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사건 그러면 박관천 경정이 세계일보에 그냥 갖다 준 겁니까? 아니면 최경락 경위? 그거는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 비리를 몇 차례 보도했었어요. 그 전에. 예. 그래서 뭐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강도 높게 그런 걸 보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조현일 기자가 그 경찰청 보통 이제 출입 기자들은 이제 캡이 있고 바이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바이스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서열로는 두 번째 서열이죠. 그러니까 뭐 부반장 이런 뭐 부팀장 이런 네네네. 직책인데 예. 조현일 기자가 이제 그 경찰청 정보과 그러니까 그 박관천 그다음 최경락 한일 이런 경찰들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었고 네, 예. 또 친하게 지냈었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평상시에도 정보가 많아서 세계일보에서 특종상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원래.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 대한 이런 그 비리, 네. 그 이제 최순실 정윤회 이 건이 그때 이제 1월달에 작성된 이후에 네. 경찰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술자석에서 조금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현일 기자가 벌써 이제 빠르게 예, 촉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박관천 경정한테 무려 500통 이상의 전화를 한 거예요. 좀 알고 싶다. 네네.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입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도 이제 문건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그런 과정 중에서 그게 이제 문건이 입수가 됐고 네. 그때 이제 공식 문건은 한 11건 정도 되지만은 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 여러 가지 녹취록을 풀어쓴 그 자료라든지 네. 이런 경우는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거기 내용에는 정말 뭐 별별 것이 다 있다고. 저도 뭐 그건 700페이지를 다 보지도 않았고 또 네. 문건을 안 봤지만은 구두로는 보고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 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한 것도 다 있고 뭐
그 식당에 누구누구가 가서 중식당에 식사한 거라든지. 그 십상시들이 자주 이용했던 강남의 근데 이제 그 십상시 문제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는데요. 네. 십상시라고 그래서 10명이 가서 식사한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윤회 씨하고 뭐 2명, 다른 2명, 네. 또 정윤회 씨하고 다른 3명, 정윤회 씨하고 다른 뭐 이렇게 서너 명씩 네. 거기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에 와서 전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네네. 그 그룹이 다 다르잖아요. 예, 2명, 근데 3명, 3명 예, 이렇게. 예. 근데 예. 그걸 또 중복된 사람도 있고 예, 예. 중복되지 않는 사람의 숫자를 세보니까 그게 10명이라 이거죠. 아. 그래서 이 정윤회 씨가 만난 사람은 10명이구나 라고 해서 그 보고서에는 십상시라고 올라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그 십상시라고 하는 것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캠프에서 이미 십상시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박관청 경쟁이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나 나중에 발표할 때는 10명이 식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10명이 한꺼번에 식사한 적은 없죠. 네. 근데 기사를 정확히 읽어보면 네. 2명, 3명 이렇게 식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10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럼 중국 식당에 가서 기자들 확인 안 했겠어요? 다 확인했지. 다 확인한 거예요. 다 어찌됐든. 팩트죠, 그게 다. 자, 팩트로 지금 전부 확인을 한 내용을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대통령의 사생활을 포함한 700페이지의 녹취록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기도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건 파문 때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목숨을 잃은 분이 있어요. 최경락. 최경락. 예. 최경락 경위가 매우 억울해. 그렇죠. 지금 명예가 회복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박관청 경위나 한일 경위는 즉각 복귀돼야 됩니다 경찰로.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최경락 경위의 죽음에도 약간의 미스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 죽음과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말씀하신 조현일 기자 예.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조현일 기자가 그 상가에 가서 네. 그 가족들 만나고 네. 울고 뭐 와서 며칠 동안 뭐 취재를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네. 굉장히 아주 그 충격이 커서 그 후유증으로 나중에 뭐 공황장애도 앓고 그래서 또 정신치료도 좀 받고 그래서 아, 조 기자가. 그럼요. 네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죠. 지금은 괜찮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그 최경락 경위가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고 한일 경위한테도 그 우리가 한 짓이 아니다. 그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청와대 그 한일전 경위에 따르면 청와대가 실제로 그 우병우 수석이 당시에는 이제 민정 비서관이었죠. 민정비서관이. 예,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 사건을 전체를 핸들링했었다. 이런 얘기로 볼 때 이 최경락 죽음과 우병우 수석 간의 관계 이런 거는 규명을 좀 해볼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앞으로 진상 규명이 돼야죠. 그 부분이. 네. 혹시 사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목이 좀 있으시다면?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경락 경위의 죽음은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용했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은 한일전 경위가 여러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로 그때는 프레임을 정했잖아요. 유출로, 그렇죠. 진상 규명이 사실은 핵심인데. 그렇죠. 예. 진상을 규명해야 될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진상 규명은 안 하고 유출 쪽으로 프레임을 문건 몰고 유출만 가는- 그렇죠. 문건 유출.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프레임을 짠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그 프레임에 희생당한 사람이 최경락 경위죠. 진상 규명을 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줬겠어요. 그거는 비단 최경희뿐만 아니라 한일 경위한테도 줬고 그게 경찰청 간부들한테도 수없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청 간부들이 최경락 경위한테 또 스트레스 준 거고. 그래서 결국은 네가 더 안고 가라 이거 아니에요. 네가 다 안고 가라. 네가 안고 가라. 네, 그거죠. 그러니까 그날도 쫓기다가 아버지 그 집 예. 근처에 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 결국에는 한일 경위의 주장에 따르면 우병우가 시킨 짓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네, 국정조사나 네, 국회 특검에서 네. 반드시 네. 진상 규명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규명이 돼야 될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수사가 또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걸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직 그 언론사 사장으로 보시기에 지금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한 내용,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수사받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또 다른 프레임의 전환, 지난번에 문건 유출 쪽으로 프레임을 잡고 공격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그런 기도가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 검찰이 피의자라고 네, 그다음에 공범 관계라고 네, 그렇게 이제 판단했다라고 이제 발표했고 네, 이제 공소장에도 다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에 초점이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인격 살인이다. 음, 터무니없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반대의 입장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공방이 되는 거죠. 그게 자체가 공방이 되고 과연 그러면 뭐 이제 탄핵으로 그리고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밝혀라. 그럼 탄핵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이 탄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상 지금- 규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2014년도 문건 유출 사건 때하고 똑같은 재판이다. 그때하고 똑같이 프레임 전환을 그때도 이제 문건 유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조홍천, 박관천, 최경락, 한일 해서 이 한 덩어리로 문건 유출, 색출 이렇게 해서 프레임으로 갖고 진상 규명은 덮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정현 대표가 야당이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그럼 탄핵 밟아라 탄핵 절차를 어제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탄핵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 지금 마침 사슬도 뭡니까? 그러니까요. 다 탄핵 예. 나가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탄핵보다는 진상 규명. 제3자 뇌물 문제 있잖아요. 네. 뇌물죄 부분. 네.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돼야 되고 더 명확하게 돼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많이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 네. 그 내란죄도 될 수 있다고 지금 법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저 이야기합니다. 일부 법학자들은 예. 이게 내란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헌법 질서를 문란시키고 예. 맞아 근본적인 나라의 근본 체제를 흔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완전히 당연히 이 정도면 일반인이라면 긴급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내란 그러니까 뭐 무슨 이야기냐면 내란과 외환 죄. 아니니까 형사소추할 수 없다 이거 예, 아니에요. 예, 그 예. 전제하고 하는데 네. 그 전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전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인사를 공천까지 새누리당 공천까지 네. 그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검찰 모든 사정기관 전 그거를 최순실이 다 인사를 좌지했다 그러면 네. 아무런 예. 직책도 없고 평범한 강남 아줌마가 인사를 가지고 나라를 흔들도록 대통령의 뭐 권한을 위임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상 내란이죠. 그렇죠. 사실상 내란이지. 예. 같은 뭐 언론인이고 또 네, 기자 네, 예. 기자 생활도 같이 했던 분이니까 전화 와서 이거는 우리 기자들이 문건을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서 그 팩트 중심으로 기사를 쓴 거다. 절대 이거 풍문이 아니다. 그리고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해라. 와서 사회부장도 만나고 편집국장도 만나고 다 해명해서 네. 우리 충분히 반영해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알아보니까 네. 그 홍수석도 모르고 있다가 알아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그때 이제 황경미 편집국장이 일부 이제 기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건을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문건을 좀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팩트니까. 네, 네. 우리가 이게 추측이나 낭설을 어디 뭐 그야말로 뭐 찌라시 갖고 쓰는 게 아니니까 청와대 문건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니까 네, 네. 이거 좀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좀 지우고 네. 좀 공개해라. 그래서 아마 이제 시커멓게 이렇게 예, 이제 지워가지고. 지워가지고 보도된 건 아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럼 한 건만 가지고도 2014년 십상시 파문으로 난리가 났었고 그렇죠. 최근에 2건이 공개가 됐고 나머지 8건 저희가 이제 세계일보 앞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쓰겠습니다. 예. 세계일보가 못 쓰면 저희라도 써야죠. 예. 8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그 문건 제목은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제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목 하면 다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목 이야기.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문건은 보지 않았으니까 뭐 8개는 다 말씀을 못 해주시더라도 기억나는 거 일부만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 중에 국민들이 지금 매우 궁금해하고 저희 방송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요. 8건만 있다 하고 그냥 가시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내일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말씀해 주실 때까지 매일 출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하나 정도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면. 그냥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또 다른 사소한 비리도 있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크게 이렇게 영향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사안이 있는 거죠. 네. 뭐 정윤회, 최순실 문건, 국가 자체가 예. 대외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예. 이게 대한민국이 저게 나라냐? 지금 뭐 광화문에서만 이게 나라냐는 게 네, 아니라 네.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에서 예. 뭐 192개 유엔 가입 국가들이 예. 대한민국의 나라냐 이런 그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그 뭐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만 봤을 때는 그래요.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앞서 저기 해임을 당하게 되셨습니까 여쭈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걸 쓸 것 같아서 해임을 했구만요. 그렇죠. 답이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 청와대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세일로가 갖고 있다는 건 예, 다 알고 갖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이걸 그러면 하나씩 양파 껍질도 벗기면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그때 이제 탄핵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거는 핵심이 결국은 예. 주한규 사장이다. 예. 사장을 이제 제거해야만이 예. 저거를 뭐 중단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렇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뒤에 이제 그 사실 문건이 3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2건이 공개가 됐잖아요. 세계일보에서. 예, 예. 근데 그때 당시 한 건만 공개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세계일보가 갖고 있었던 것은 3건의 문건이라는 거죠. 정윤회, 최순실 문건은 3건이고 3건. 나머지 8건이 더 있어요. 예. 다른 사안. 다른 사안. 예. 다른 사람. 그건 앞으로 세계일보가 공개를 하겠죠. 그 사안은 또 지금 공개하지 않은 게 8건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8건이 더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네. 그 중은 뭐 사실 최순실 정윤회 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세계일보가 지금 갖고 있는 8건의 문건 중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최순실 정윤회 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온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거 더 아마 있다. 보도되면 이거 뭐 입법 사법 행정이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니까. 그러면 세계일보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근본이 흔들릴까봐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특종 보도를? 이건 사실은 너무 국가가 이렇게 되면 네. 예컨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만약에 이사회에서 해임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계속 언론인을 하셨겠죠? 아마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아마 다뤘겠죠. 예. 그때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2014년에 어떻게 해서 갑자기 해임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까? 정윤회 문건은 이제 사실은 11월 28일 첫 보도라고 보도였죠. 하는데 첫 네. 보도가 25일입니다. 25, 26 두 번이 더 있었어요. 그 앞에 보도가. 네. 근데 그 보도는 정윤회 문건이 포함이 안 됐고 그냥 일반적인 기사로 톱 기사로 나갔었죠. 그때부터 이제 이미 뭐 청와대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었고 뭐 기자들한테 뭐 여러 가지 확인 전화도 네. 들어갔었고 저한테도 뭐 어떻게 이렇게 풍문을 듣고 기사를 쓸 수 있냐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사장님께 전화를 했던가요? 전화했었죠.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 홍보수석이 전화를 했죠. 홍보수석이, 그래서 예. 뭐 아는 사이니까